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아이패드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거야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2018년 9월 달에 구매했었는데 사자마자 바로 아이패드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정리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제 생애 가장 큰 지출이었기 때문에 잘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끄적끄적 적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이 아이패드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과거에 아이패드로 하려고 생각했던 12가지를 과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나 혹은 아이패드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평소에 다이어리 쓰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은 이유 1순위는 다이어리 꾸미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쪽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있는 다채로운 사진과 직접 정성스레 찍은 사진으로 다꾸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저도 다이어리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이어리 시즌만 되면 매장에 가서 다이어리를 구경했지만 완전 내 취향, 이런 다이어리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구매를 했어도 처음에만 흥미가 생기고 조금 지나면 다이어리를 사도 항상 한 달도 못 채웠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만든 제 취향을 반영한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알게 된 이후 이거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여러 가지 속지도 만들어 쓰고 블로그에 공유를 해왔어요. 직접 공들여 만든 속지에 쓰니까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디자인이나 구성이 마음에 안 들면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질리지 않음. 이것이 아이패드 다이어리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아이패드로 캘리그라피를 하고 싶었어요. 캘리그라피로 다이어리 꾸미는 것을 봤는데 뭔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캘리그라피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흥미가 더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패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이패드로 디지털 캘리그라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큰맘 먹고 클래스 101에서 아이패드 캘리그라피 강의도 신청해서 들었었는데 결국 끈기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오직 다이어리 꾸미기를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열정적으로 배울 만큼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예요.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맘먹었을 때쯤 한창 이모티콘으로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이 많이 출시됐었어요. 휴학도 했고 혼자의 힘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떤 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찾다가 이모티콘 관련된 책을 보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뭔가 직접 그린 이모티콘으로 카톡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요. 아이패드가 없을 때라 포토샵으로 그려서 이모티콘 제안을 했는데 은근 기대는 했지만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패드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다시 도전해보려고 했지만 캐릭터 그리기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클래스 101에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리기 강의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배워보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중이에요. 아이패드를 들고 집 근처 좋아하는 카페로 가서 키보드로 타닥타닥 블로그에 글을 적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때 제 노트북은 너무 무겁고 크고 투박해서 카페에 한번 들고 가는 게 정말 일이었거든요. 특히 충전기도 얼마나 무거운지 아이패드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 카페에 가서 아이패드로 블로그 글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맥북을 구매한 뒤로는 블로그 포스팅은 맥북으로만 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패드로 뭘 하는지 검색을 해보면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휴학을 하고 있었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었지만 저도 따라서 아이패드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JLPT N3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또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지원서를 넣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아이패드로 하자 다짐을 했죠. 결과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N3는 탈락을 했고 일본 워홀은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스타벅스 면접을 보고 어찌저찌 합격을 해서 스타벅스에서 약 9개월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초반에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일 배운다고 고생했죠. 일본에 가서는 생존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독서 기록은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꾸준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뒤로 메모하면서 독서하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독서 노트를 써봤어요. 저는 책 귀퉁이를 접거나 좋은 문장이 있으면 바로 책에 볼펜으로 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종이책은 그냥 깨끗하게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로 독서 노트를 적기 시작한 건데 쓰다가 혹시라도 글자를 잘못 적었을 때는 그런데 아이패드 독서 노트를 작성하니 잘못 적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세상 편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글자를 잘못 적었더라도 바로 수정해서 고쳐 적을 수 있으니까 깔끔하고 예쁘게 필기할 수 있어요. 저에게 맞는 독서 노트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제가 초반에 원했던 그 느낌, 상상이 가깝게 잘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아이패드를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 노트로는 그의 대학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 만든 무지개 대학 노트에 색상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어 독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서에서 7개로 책 카테고리를 나누고 카테고리 안에 최대 16권의 책을 쓸 수 있어요. 총 112권 기록이 가능합니다. 독서 노트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주 읽게 되는 카테고리를 알게 되는데 독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는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것 하면 떠오르는 3대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일 파스텔이나 수채화, 색연필 등 여러 가지 그림 도구를 구매했었거든요. 관심사 중 하나가 그림 그리기인데 아이패드로 그림을 보니까 색연필부터 수채화로 칠한 느낌까지 원하는 대로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거였어요. 아이패드를 사고 그림 그리기 강의도 몇 번 듣고 했지만 성실하게 그림 그리진 않아서 실력이 늘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취미를 즐겨보고 싶어서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림 그리기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습관에 관한 책에서 어떤 것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도 매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아주 작은 행동을 목표로 삼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후로 저도 정말 사소한 것을 목표로 삼고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데 훨씬 행동력이 좋아졌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도 꾸준히 체크하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아이패드 다이어리에 작은 습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쓰는 1년 다이어리에도 일부러 페이지를 구성해서 넣었고 작년에 쓰던 한 달 다이어리에서도 했었어요. 전 원래 독서를 즐겨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독서를 즐기게 됐는데 카페에 가서도 독서하고 싶고 여행 가서도 독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이패드를 사면 원하는 곳에 가서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패드로 책을 보는 건 확실히 금방 눈이 피로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북 리더기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서도 도서 뷰어는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책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캡처해서 바로 독서 노트에 넣기 유용해요. 가계부는 예전에 간단하게 다이어리에 지출과 수입 정도만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파악도 잘 되고 쓸데없는 지출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가계부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텅 빈 노트에 무작정 적다니 그건 좀 그렇고 직접 만들어서 쓰려니 가계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계부는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오히려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수입도 생기니까 가계부를 정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지를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속지에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가계부에 이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아이패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총 12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5가지 정도 하고 있네요. 예전에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거의 다 해본 적이 있고 그중 절반은 꾸준히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뿌듯합니다. 나머지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아이패드를 사자마자 아이패드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몇 개월 뒤나 몇 년 후에 생각했던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저도 직접 비교해보니 재밌었네요. 여러분도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